내년 6월 13일에 치러지는 지방선거는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처음으로 실시되는 전국 단위 선거란 점에서 중요한 정치적 의미를 갖습니다. 네, 선거 결과에 따라 문재인 정부의 국정 운영은 물론 여야의 정치 구도에도 큰 변화가 올 것으로 보입니다. 이 시간 허성우 국가디자인연구소 이사장, 최진봉 성공회대 교수 두 분 모시고 자세한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네, 어서 오세요. 네. 내년 지방선거는 여야 모두 정치적 사활이 걸린 선거로 인식이 되고 있는데 이번 선거 의미 어떤 건가요? 일단 이번 선거가 이제 문재인 정부 출범의 첫 번째로 선거지는 전국 단위 선거가 예. 아니겠습니까? 치러지는. 그러다 보니까 문재인 정부에 대한 중간 평가 성격을 띠고 있다는 점. 그리고 이번 선거에서 여야가 사활을 걸 수밖에 없는 것은 전국의 분수령이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예컨대 어떤 결과가 나오느냐에 따라 정계 개편이 인위적이 아니라 자연스럽게 일어날 가능성이 있고요. 또 한 가지는 이제 정부나 여당 입장에서는 개혁 드라이브를 걸고 있는데 이 개혁 드라이브가 만약에 여당이 승리로 끝난다고 하면 더 힘을 받을 가능성이 있어서 개혁이 더 강력하게 들어갈 가능성이 있고요. 만약에 야당이 승리한다고 하면 그 개혁이 일정 부분 브레이크가 걸릴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리고 야당이 주도권을 쥐면서 전국 운영에 어떤 발판을 마련할 수 있는, 주도권을 쥘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할 수 있는 기회가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번 선거는 사실 여야가 다 사활을 걸고 뛸 수밖에 없는 구조고 각 당별로도 뭐 국민의당이든 바른정당이든 특히 이제 소수 정당들 같은 경우에는 어떤 거대 정당 또는 본인의 어떤 지지세력을 확산시킬 수 있는 하나의 발판으로 작용할 수 있기 때문에 아주 중요한 선거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개괄적으로 짚어주셨는데 국회가 지금 여소야대 구도입니다. 물론 선거 결과가 직접적으로 뭐 개편한다든지 이런 영향을 미치는 건 아니지만 정치적 의미가 굉장히 클 텐데 각 당의 입장에서 어떤 의미를 지니는지 그렇죠. 짚어주시죠. 뭐 지금 이제 최 교수님께서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저도 뭐 그 입장에 대동소이한 생각입니다만은 일단 기본적으로 이제 그 여당 입장에서는 이제 중간 평가라는 성격이 있다고 이제 우리 교수님께서 말씀하셨는데 거기에 저는 뭐냐면은 이 촛불 이제 시위로 인해서 문재인 정부가 탄생했잖아요. 그러면 그 내년 6.13 지방선거까지 그 촛불 시위의 지지 이것이 계속 갈 수 있겠느냐 하는 부분을 가늠해 볼 수 있는 굉장히 좀 바로미터가 될 수 있다. 왜냐하면은 그동안 이제 그 문재인 정부가 탄생해서 그 인사 문제라든가 그다음에 안보 문제라든가 이런 부분에 그동안 그 촛불 시위에 지지했던 분들이 상당히 이탈하고 있다는 모습이 보이는 사례가 문재인 대통령의 지지율이 80대에서 그냥 60대로 떨어지는 게 뭐냐면은 그만큼 인사 문제하고 안보 문제에 대해서는 뭔가 좀 불안하다는 겁니다. 특히 이제 인사 문제 같은 경우는 전 정부하고 큰 차이 없이 인사에 대한 고도 인사를 한다든가 또 측근 인사를 한다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실망하는 좀 지지 세력들이 좀 빠져나오는 측면이 있고요. 또 안보와 관련해서는 사드 문제라든가 이 또 대화와 제재 양면 구도를 한다든가 또 운전자로는 이런 것들에 대해서 좀 불안해하는 또 지지자들이 좀 이탈하는 모습 이런 부분들이 6.13 내년 지방선거에서 끝까지 그 문재인 정부를 지지할 것인지 또 이탈한 것인지 그것을 가늠해 볼 수 있는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가 되고요. 또 하나는 야당 입장에서 보면은 차기 집권을 할 수 있는 가늠자를 또 해볼 만한 그런 또 내년 지방선거가 승리하게 되면은 차기 집권의 가능성이 한 발 더 앞서갈 수 있는 그런 또 하나의 판단할 수 있는 기준이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여당이나 야당에 대해서는 야당이나 마찬가지로 그 지도부가 사실은 사활을 볼 수밖에 없는 그런 한판 승부가 될 것 같습니다. 네. 문재인 정부가 추진하는 개혁 드라이브에 미치는 영향을 좀 구체적으로 알고 싶거든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사실은 이번 지방선거에서 이제 수도권 지역 특히 서울이나 경기나 인천 지역을 지금 민주당 입장에서는 싹쓸이를 하고 싶어하는 그런 이제 생각을 갖고 추진을 하고 있거든요. 그렇게 되고 만약에 광역 지역 단체장들을 만약에 여당이 뭐 대다수를 다 차지하게 되면 개혁 드라이브를 강하게 걸 수 있죠. 왜냐하면 국민들이 중간평가 성격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문재인 정부의 개혁 드라이브에 일정 부분 동의해 준다라고 분석할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물론 이제 지방자치단체장이 꼭 중앙정치와 직접적인 연관이 있느냐 이렇게 얘기할 수는 있겠지만 우리나라의 정치 구도상 지방자치단체장 선거도 결국은 중앙정치와 밀접하게 연관돼 있어요. 또 개인도 물론 영향을 미치지만 당이 갖고 있는 지지율이 일정 부분 지방정치에 영향을 미치는 구조 아니겠습니까? 그런 상황이라 하면 만약에 광역지방단체장들을 여당이 싹쓸이라가 대부분을 만약에 차지하게 되면 3분의 2 이상을 차지하게 됐을 경우에는 문재인 정부 입장에서 여론의 힘을 뒤에 얻고 더 개혁적인 드라이브를 걸 가능성이 있죠. 그리고 더 강하게 강공으로 나갈 가능성이 있다고 볼 수 있겠고요. 반대의 경우라면 이제 그게 이제 브레이크가 걸리게 되는 거죠. 만약에
여당이 아니라 야당의 지역자치단들이 더 많이 당선이 되거나 뭐 3분의 2가 당선이 그렇다고 하면 만약에 그런 결과가 나온다고 하면 지금 현재 문재인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개혁적인 어떤 정책들의 상당 부분 발목이 잡힐 가능성이 있다. 그렇게 되면 이제 정책을 수정할 수밖에 없는 구조 아니겠습니까? 협치와 합치를 더 강화시켜야 되는 구도로 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번 선거의 결과가 어떻게 나오느냐에 따라서 문재인 정부의 개혁 정책이 어느 정도 힘을 받을지 아니면 일정 부분 발목이 잡힐지 그게 분수령이 될 수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예.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지방선거를 앞두고 사실 정치공학적으로 이 다당제 구도로 그대로 갈 거냐, 예. 아니면 지금 여당이 과거 야당 때 그 소위 말하는 그 야권의 전유물이 있던 야권연대, 이 야권연대가 지금 시점에서 어느 시점에서 과연 이루어질 것인가. 예. 네. 그리고 그 5당 체제로 선거를 치렀을 때 야당의 어떤 그 불리함, 이거를 어떻게 상황을 극복할 것인가 하는 것도 굉장히 정치공학적으로 우리가 살펴볼 일입니다. 예. 왜냐하면 특히 이제 자유한국당 같은 경우는 지금 그 경남도지사 지금 권한 대행으로 지금 하고 있죠. 그리고 또 이제 경북도지사 같은 김관용 지사가 지금 삼진 아웃이 되기 때문에 새로운 인물로 또 가야 되고, 울산시장이라든 부산시장, 대구시장, 또 인천시장, 이것을 지금 사수해야 하는 그런 절대절명의 상황이 생긴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홍준표 지금 당대표 입장에서는 사활을 걸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 적어도 이 부산, 경남, 울산, 또 대구, 경북, 여기에 광역단체장들을 사실은 일단 기본을 최대한 확보를 해야 되는데, 이 다당제 구도 하에서 과연 이 지금 광역단체장들을 기존의 당장들 그대로 승리를 할 수 있겠냐 하는 부분은 굉장히 지금 어려운 상황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마 자유한국당 입장에서는 어쨌든 그 야권 연대를 통해서 일단 양당 구도 체제로 선거를 치러야 되는데, 그 가장 중요한 지금 변수가 결국 국민의당이거든요. 국민의당이 어쨌든 그 영남권에다 후보를 또 내기 시작하고 이렇게 되면은 결국은 자칫하면은 그 과실을 민주당이 따먹는 그런 형국으로 가게 된다. 그렇기 때문에는 이 5당 체제라 또 안에 3당 체제의 선거를 치르게 되면 굉장히 자유한국당이 불리한 입장이죠. 그렇기 때문에 어쨌든 야권 연대를 자유한국당이 주도할 수밖에 없고, 아마 그거는 또 그렇게 갈 가능성이 매우 높다 이래 봅니다. 예, 이 네. 통합 관련해서 아무래도 이제 가장 주목받는 게 자유한국당과 바른정당인데 어떻게 해야 될까요? 지방선거 전에 가능할까요? 일단은 이게 바른정당이 전대 결과가 어떻게 나느냐에 따라 영향을 받을 가능성이 있죠. 지금 현재는 유승민 의원이 당선될 가능성이 높은 상황이죠. 그러면 결과는 모르는 거니까. 네. 만약 유승민 의원이 대표로 당선이 될 경우를 가정을 한다고 하면 통합론이 상당히 이제 힘을 잃게 되지 않겠습니까? 유승민 의원은 끝까지 자강론을 가겠다고 주장을 하고 있고, 아마 전대 출마하면서도 그 얘기를 계속 강조할 것 같아요. 저희는 자강론으로 간다. 이런 얘기를 할 거기 때문에 당대당 통합이라고 하는 건 상당히 어려울 가능성이 있습니다. 다만 유승민 의원이 만약에 당선이 안 되고 대표로 다른 분이 당선이 됐을 경우는 좀 상황이 달라질 가능성이 있고요. 그러나 이렇게는 또 볼 수 있어요. 유승민 의원이 대표로 당선되더라도 이 개인적인 탈당과 자유한국당으로의 이적은 가능하다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현재 통합론을 외치고 있는 김무성 전 대표를 중심으로 한 통합론을 외치는 의원들 중에 일부가 또는 뭐 그게 뭐 함께 가더라도 일정 부분 개인적인 탈당을 통해서 자유한국당으로 합당을 하는 경우가 생길 수 있겠죠. 그렇다고 하면 이제 바른정당은 힘이 빠질 수밖에 없고요. 소수 정당으로 전락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자유한국당 입장에서는 일정 부분 통합이 이루어졌다고 얘기할 수 있겠고, 보수 통합이라고 하는 부분들을 완전하지는 않지만 일부는 이루어졌다고 강조하면서 선거에 임할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유승민 의원이 제가 볼 때는 자유한국당과 통합하기는 상당히 어렵지 않겠나 그런 생각이 들어서 전대에서 어떤 경우가 나오냐가 결국은 이제 보수 연합이나 통합에 중요한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다고 보여집니다. 네. 국민 통합 포럼이 출발했는데 이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국민 통합 포럼 이제 국민의당과 연합이지 않습니까? 국민의당과 연합은 유승민 의원이 어찌 보면 더 선호하는 부분인 것 같아요. 근데 통합은 아닌 것 같고요. 제 말은 당대당 통합은 이루어지기 어렵습니다. 다만 선거 연대까지는 가능하다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국민의당이 지지 기반인 호남 쪽에서는 국민의당이 대표를 내고 후보를 내고, 그다음에 영남 지역은 바른정당의 후보를 내는 대신 국민의당의 후보를 안 내는 그런 방향으로 갈 가능성, 즉 선거 연대까지는 가능하지만 당대당 통합까지는 상당히 어렵다. 왜냐하면 지지 기반이 너무 다르고요. 출발점부터가 다르기 때문에 지지 기반의 반대를 무릅쓰고 당대당 통합까지 가기는 상당히 어려운 상황. 그러나 지방선거를 앞두고서 선거 연대까지는 충분히 가능한 상황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선거 지금 이제 최 교수님 말씀하신 대로 이제 바른정당은 저는 좀 딱 조금 다르게 보는 게요. 자유한국당의 통합 과정이 보는 게, 지금은 지금 바른정당이 20석을 갖고 원내 교섭 단체를 유지하고 있는데요.
만약에 저기서 한두 석이라도 빠지면 원내 교섭단체 자격이 상실이 됩니다. 그러면 당의 위상이라는 것은 급격히 추락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그렇게 되면은 결국 통합파하고 자강파 간에 지금도 지금 갈등을 겪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은 선거가 가까이 오면 가까이 올수록 이 통합파가 굉장히 유리할 가능성이 높다. 예. 왜냐하면은 이 통합파의 어떤 입장이라는 것은 이 현 지금 다당제 구도하에서 선거를 치르되면은 바른정당도 상당히 그 선거 치르기 굉장히 어려운 상황으로 갈 수밖에 없는 현실적인 문제가 부닥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통합론에 계속 그 무게가 실릴 수밖에 없는 게 결국은 그 자유한국당에서 일단 그 당대당 통합은 아니더라도 일단 무조건 일단 그 바른정당 일부 의원을 받아들이게 되면은 이 급물살을 탈 수밖에 없는 겁니다. 예. 그렇기 되면은 자강파를 하자는 일부 의원만 남게 되고 나머지는 또 자유한국당으로 다 일단 예. 입당이 되고 통합이 돼버리면은 결국은 이것이 정계 개편에 일단 신호탄이 되고요. 결국 그래 되면은 야권 연대에 아마 신호탄이 될 수밖에 없다. 그리고 야권 연대를 해야만이 국민의당도 어떻게 보면은 자유한국당에 연대를 해야만이 전국 정당화에 가고 그다음에 그것을 통해서 일단 확장론이 일어날 수밖에 없거든요. 근데 네. 지금 이 상태로 국민의당이 어떤 그 국회 내에서 캐스팅 보드는 지지만은 그렇다고 해서 지방선거에서 과연 캐스팅 보드를 지게 하는 부분은 그건 아니다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그런 부분은 좀 차이가 있다고 예. 봅니다. 네, 자 그리고 내년 지방선거가 차기 대선 주자들의 정치적 발판으로도 주목을 받고 있는데 특히 서울 지역의 최대 승부처입니다. 그렇죠. 특히 민주당 내 경쟁이 굉장히 치열할 것으로 예상이 되거든요. 그렇죠. 사실은 민주당 내 경선이 뭐 본선과 비슷한 상황이 돼버렸어요. 물론 이제 상황이 어떻게 바뀔 수는 있겠습니다만 지금 상황으로 간다고 하면 민주당이 일단 유리한 위치 아니겠습니까? 또 대통령의 어떤 지지율이나 정당의 지지율이 일정 부분 지방선거에도 영향을 미치는 상황이니까 만약에 지금의 지지율이 계속 간다는 가정하에 본다고 하면 네. 뭐 민주당 내 후보로 선출된 분이 당선될 가능성이 높은데 첫째 이제 현 시장인 박원순 시장이 과연 3선에 도전할 거냐. 본인은 지금 명확하게 입장을 밝히고 있지 않지만 많은 전문가들은 3선에 도전할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지금 예전에 그 경선을 함께 했었던 지난번 지방에서 서울시장 후보에서 경선을 했던 박영선 의원도 출마 가능성이 있다고 보여지고 있고요. 네. 그다음에 우상호 의원도 지금 출마 가능성이 있다고 보여지고 있고 그래서 이런 이제 소위 거목들이라고 얘기하는 분들 당내에서 그래도 선수가 높은 분들이 대체적으로 서울시장에 나설 가능성이 있는데 예. 그렇다 하더라도 박원순 현 시장이 만약에 나선다고 하면 일단 현직 프리미엄 그리고 현재 서울시에서 지지율 같은 경우도 상당히 높은 편이기 예. 때문에 박원순 시장이 될 가능성이 높다고 보여집니다. 이재명 시장 같은 경우도 원래는 서울시장으로 생각을 했다가 박원순 시장이 나오게 되면 본인은 나오지 않겠다고 해서 예. 경기지사로 지금 옮긴 상태이기 때문에 박원순 시장이 가장 유리한 지점에 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하더라도 그거는 경선을 해봐야 되는 거니까 다른 주자들도 일정 부분 도전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민주당 내의 경선이 결국 서울시장의 어떤 본선에 어떤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요소이기 예. 때문에 상당히 많은 분들이 도전할 가능성이 있다고 보여집니다. 네. 저는 조금 다르게 생각하는 게요. 물론 지금 이제 박원순 시장이 뭐 가장 유리한 고지를 점하고 있는 건 사실이에요. 왜냐하면 현직 프리미엄을 위험을 항상 갖고 있기 때문에. 그러나 지금 더 중요한 것은 야당의 후보가 지금 누가 나올지 아무도 몰라요. 어떻게 보세요? 지금 야당의 후보는 지금 뭐 황교안 뭐 전 총리가 나온다 이런 얘기인데 제가 볼 때는 황교안 총리보다는 새로운 인물이 나올 가능성이 높다. 그거는 뭐냐면 지금 당장 누구라고 얘기를 할 수는 없습니다만은 홍준표 대표도 히든 카드를 갖고 있다 할 정도를 했으니까 아마 지금은 찾아놓거나 아니면 찾고 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은 가장 중요한 것은 바른정당, 국민의당 그리고 자유한국당이 단일화해서 서울시장만큼은 단일화해서 만약에 민주당과 대결을 하게 되면은 이거는 게임은 알 수 없는 거다. 지금이 야당의 후보가 전혀 보이지 않는 상태이기 때문에 박원순 시장이나 뭐 추미애 지금 대표라든가 뭐 이런 후보들이 좀 돋보이는 거지. 예. 실제로 이 기본적으로 자유한국당이나 바른정당을 지지하는 보수 표들은 거의 35%는 갖고 있거든요. 그 표들이 결집하고 또 민주당 표들이 결집하게 되면은 이게 서울시장 같은 경우는 그냥 쉽게 게임이 끝날 게임이 아니에요. 그렇기 예. 때문에 제가 볼 때는 지금은 박원순 시장이나 추미애 대표가 당내 경선을 보기 때문에 두 사람만 보이지만은 또 야권에서 새로운 인물이 만들어지고 하게 됐을 경우는 이게 전혀 다른 상황으로 갈 가능성이 높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알겠습니다. 서울과 함께 수도권 빅2로 불리는 이제 경기지사. 예.
남경필 현 지사와 이재명 시장이 이제 격돌할 것으로 보이는데 어떻게 예상하십니까? 일단 네. 이제 남경필 지사 같은 경우에 유리한 구직이 있었는데 예. 잘 아시는 것처럼 이제 아들 문제가 그렇죠. 네. 이제 불거지면서 문제가 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상당히 지금 어려운 상황이라고 볼 수 있고요. 지난번에도 사실은 아들 문제를 사과를 하면서 본인이 어떤 정치적인 선택을 할 거라는 예측이 있었는데 전혀 예측이 빗나가게 본인은 계속 지사 자리를 지키겠다고 얘기했고 그랬고요. 지금 상황으로 예. 보면 지사로 또 출마할 가능성이 높다고 보여집니다. 그런 상황이라고 하면 남 지사가 또 재선하기에 어려움이 있는 부분은 맞는 것 같아요. 또 한 가지 이제 문제점은 뭐냐면 본인이 지금 바른정당 소속이거든요. 그래서 자유한국당에서 만약 후보를 냈을 경우에는 남경필 지사 입장에서도 본인의 표를 일정 부분 보수 쪽에서 깎아내릴, 즉 나눠 가질 가능성이 있어요. 그런 상황이라고 한다고 하면 이재명 시장이 좀 더 유리한 위치에 갈 가능성은 있죠. 그러나 이제 자유한국당이 어떤 후보를 내느냐, 또 만약에 단일화를 해서 자유한국당과 남경필 지사가 한 후보만 내기로 한다고 하면 좀 상황이 달라질 수는 있겠지만 만약에 자유한국당도 후보를 내고 또 이재명 시장이 지난번 대선에 나오면서 일정 부분 인지도를 높인 부분이 있습니다. 대중성을 높인 예. 부분이 있어서 그 부분도 일정 부분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만약에 자유한국당, 바른정당, 민주당이 함께 나온다고 하면 민주당이 조금 더 유리할 가능성은 있다고 보여집니다. 네. 예. 홍준표 대표, 안철수 대표, 유승민 의원은 내년 지방선거 결과 사실상 정치적 명운을 이제 걸고 있을 텐데 우선 홍 대표는 광역단체장 6곳을 못 지키면 사퇴한다고 했거든요. 그렇죠. 지킬 수 있을까요? 이게 부산, 예. 울산, 경남, 대구, 경북, 인천까지 예. 6곳이에요. 현재 이제 자유한국당 의원들이 다 그러니까 자유한국당 출신들이 차지하고 있는 곳인데 제가 볼 때 이 발언을 괜히 하셔가지고 모르겠어요. 뭐 잘 돼서 6곳이 다 차지할 수 있으면 다행인데 예. 이곳이라도 한 곳에서도 만약에 못 차지하게 되면 본인이 물러나야 되는 상황 아니겠습니까? 예. 지금 그리고 그 개혁위원장도 그런 얘기를 했어요. 만약에 이번에 지방선거에서 참패하게 되면 홍준표 대표는 물러나야 된다. 그만큼 배수 의진을 쳤다고 볼 수 있는데 상황은 상당히 녹록지 않습니다. 예. 홍준표 대표에게 유리한 상황은 아닌 것 같고요. 물론 앞으로 시간이 남아있기 때문에 어떻게 변화가 될지는 모르겠습니다. 또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자유한국당의 후보가 전혀 아직 결정되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우리가 예. 뭐라고 단정 지을 수 없지만 지금 현 상황의 기점에서만 본다고 하면 홍준표 대표가 말씀하신 6곳을 지키기가 상당히 힘겨운 상황이다. 예. 이렇게는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내년 지방선거와 함께 치르는 국회의원 재보궐선거도 미니 총선 양상이 될지 관심이 쏠리고 있는데 우선은 안희정 지사의 재보선 출마설이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일단 뭐 출마설만 나오지 아직까지 본인이 확정한 거 예. 아니지 않습니까? 또 안 지사도 지금 그 도지사에서 3선 좀 연임까지도 지금 고민하고 있는 상황인데 다만 이제 안희정 지사 입장에서는 조금 그 재보궐선거가 조금 아마 그 매력적일 수밖에 없는 게 재보궐선거를 통해서 만약에 저 제도권으로 들어오게 되면은 상당히 본인의 입지가 강화될 수밖에 없는 거죠. 왜냐하면 예. 두 번 이 검증을 거치는 과정이 되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면은 결국은 안희정 지사의 몸값이 굉장히 올라갈 수밖에 없다. 다만 이제 재보궐선거에서 과연 이걸 승부를 봐느냐, 또 재보궐에 나왔을 때 과연 당선되느냐 하는 부분이 그거는 뭐냐면 나와서 만약 실패하게 되면은 예. 차기 대선까지도 좀 어려운 상황으로 가기 때문에 안희정 지사 입장에서는 제가 만약 안희정 지사면은 한번 승부를 걸만하다. 왜냐하면 이제 사실 그 도지사를 한 번 더 한다고 해서 큰 의미가 없다고 봅니다. 그렇다면은 사실 차라리 본인의 어떤 여러 가지 그 상황이나 이런 것들을 갖고 또 본인의 철학을 갖고 한번 재보궐선거에 도전해서 본인의 어떤 인식을 국민들한테 다시 평가받는 그런 과정을 겪는다면은 본인은 정말로 차기 대권 주자로 한 걸음 더 다가서는 입장인데 만약에 도지사를 한 번 더 해서 안주를 하게 된다. 그렇게 되면은 국민들로부터 훨씬 더 잊혀질 가능성이 높다. 결국 그 다음에 또 차기 대권 주자가 나오면은 결국 문재인 대표의 페이스메이커 역할을 예. 하듯이 다음도 페이스메이커 역할을 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아마 그 안희정 지사 입장에서는 아마 승부수를 던질 가능성이 좀 높지 않겠나 저는 그렇게 봅니다. 네, 알겠습니다. 내년 지방선거와 관련해서 짚어봤습니다. 지금까지 허성호 국가디자인 연구소 이사장, 최진봉 성공회대 교수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